그럼 하나씩 신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신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수익금액과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는 수익금액뿐만 아니라 수강 단가가 얼마인지, 강사는 몇 명인지, 강사료는 얼마 지급했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책상 수는 몇 개인지 이런 각종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및 제출 서류 보시면 일반적인 학원들은 다 포함됩니다. 예체능 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모든 학원 사업자와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학원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사업장 현황 신고 가산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보고불성실 가산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아니, 우리는 면세사업자라서 계산서나 세금계산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라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만든 이유는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가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세사업자다라고 해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 의무로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법인세 신고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 납부 기한 내에 하는 신고가 법인세 신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현재는 9%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을 기준으로 지금 10%로 법인세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 또는 1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정책에 따라 방향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여지가 있어서 그때그때 맞는 세율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200억까지는 19%, 20%, 2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21%, 22%가 적용되겠습니다. 자, 세율만 보시면 이게 세율이 높은 세율인지 낮은 세율인지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뒤에 소득세 세율을 보시면 200억까지 19%면 정말 낮은 세율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율만 보시면 법인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법인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득세와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법인격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나서 남은 잉여금은 어쨌든 주주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또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두 번 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입증이 안 되는 자금 인출에 대해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개인 사업자로 오래 학원을 운영하셨으면 사실 개인 사업자인 학원과 나는 거의 같다, 동일시 여기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학원이 나고 내가 학원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그냥 다 빼오시고 부족하면 돈 넣어주고 돈이 남으면 내가 인출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법인은 별도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인출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지급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나중에 상여처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개월 연장돼서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뒷장에서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세율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9%, 19% 생각보다 세율이 좀 낮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입니다. 앞서 법인세 세율 보시면 2억까지 9% 또는 10%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2억 되기 전에 이미 24%, 35%, 40% 가까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세율만 본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사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유불리를 따질 때 세율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지만 각각의 장단점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한 달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실 수 있죠.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교육서비스업, 학원이나 교습소나 공부방 같은 교육서비스업은 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수익 금액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매출만 일단 5억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너 매출이 너네 업종 대비 굉장히 상위권이야. 그러니까 한 달 연장해 줄게. 천천히 대신 꼼꼼하게 정확하게 세금 신고해 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한 달이 연장이 되고요. 자,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다가 세부담이 너무 커서 법인 전환할래 이러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 전환한 다음에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법인 전환 이후에도 3년간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5월 말까지 신고하는데 너한테만 한 달 더 주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탈세하지 말고 꼼꼼하게 신고 잘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업은 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교육서비스업인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은 수익금액 자체가 5억 원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일연도 중간에 개업했는데 연환산을 했더니 5억 원이 넘는데 그럼 성실신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는 성실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연장해주는 이런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적용이 되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연장이 됩니다.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성실한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세무대리인이 확인서를 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장부가 문제가 있다면 학원도 문제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라고 확인서 써준 세무대리인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대상자를 신고할 땐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청구하는 금액에 60%만큼 1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도 해주고요.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실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제재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성실 신고 확인서를 아예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우선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무대리인도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세무대리인이 이 사업자는 성실하게 장부 작성했어요 라고 확인서를 써주고 확인서 써준 비용을 세액공제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데 막상 보니까 문제가 있던 장부인 거예요. 이 경우엔 세무대리인도 같이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정 또는 수정 신고가 된 경우, 이건 당초에 신고된 금액보다 소득 금액이 많이 신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저 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라고 신고를 해서 각종 세액공제를 다 적용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고 보니까 소득이 3천이 아니라 1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성실하게 안 한 거죠, 신고를.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3년 동안 재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원 제도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각종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신고 일정과 각 신고 일정별로 어떤 내용들을 신고하는지 잘 알고 계신다면 가산세 폭탄 나올 일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세고수 정은쌤, 세무사 김정은이었습니다.